지금부터 당신이 패자랄이라면 알아야 할 패션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트렌드를 주도한 브랜드,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 영상에서는 당신이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빠진 내용도 있을 거다. 실루엣을 바꾸거나 메인 트렌드 위주로 소개한 영상이고, 30년에 걸친 패션의 흐름이라 모든 디테일을 담지는 못했지만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코드만 모아놨다. 혹시나 빠져서 아쉬운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줘라. 잡이하기 집어치우고 지금의 패션이 오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자, 먼저 90년대 패션. 우리가 지금 입는 스트릿, 미니멀, 우호핏의 유전자가 설계된 현대 패션의 실질적인 뿌리가 되는 시기이다. 90년대 패션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옷자랄들이라면 헬무트랭 아니면 엔트워프 6가 떠오를 거다. 왜일까? 헬무트랭부터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로 헬무트랭의 미니멀리즘. 90년대 이전의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심플함이었다면 헬무트랭은 방탄조끼나 안전벨트 같은 군용, 산업용 디테일을 패션에 처음 접목한 사람이 헬무트랭이다. 헬무트랭은 80년대 베르사차에서나 보던 거창한 장식 대신에 나일론, 페인트질 데님, 고무 같은 파격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지금 유행하는 테크웨어나 워크웨어의 시초가 된다. 옷은 실용적이며 그 자체로 쿨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든 것이다.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시즌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헬무트랭은 남성복 실루엣을 바꿨다. 80년대의 과한 어깨뽕과 90년대 극초반 벙벙한 박시핏 사이에서 헬무트랭은 날카롭고 정제된 실루엣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라프 시몬스 역시 헬무트랭을 보고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세 번째, 패션쇼의 권위를 깨부쉈다. 랭은 옷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시스템 자체를 바꿨는데, 그 예시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컬렉션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패션쇼는 선택받은 소수만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깬 사건. 또한 잡지 화보 대신 뉴욕 택시 상단 광고판에 브랜드 이름을 넣는 마케팅 방식을 택한다. 이 당시 럭셔리 브랜드가 대중적인 택시 광고를 활용한 건 상상도 못할 파격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욕 패션위크의 일정 변경 사건. 당시 파리, 밀라노보다 늦게 열리던 뉴욕 패션위크를 본인의 고집으로 한 달 앞당겨버린 사건이다. 유럽 쪽보다 늦게 열리던 뉴욕 패션위크 탓에 미국 디자이너들은 유럽 쪽 디자이너들이 이미 트렌드를 다 보여준 뒤에야 쇼를 할 수 있어서 뉴욕은 유럽을 뺏긴다라는 오명을 쓰기 딱 좋은 구조였는데, 뉴욕이 거점이었던 헬무트랭은 이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1998년 99SS 시즌에서 랭이 난 유럽 쇼가 열리기 전인 9월 중순에 뉴욕에서 가장 먼저 쇼를 할 거다 라고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일정보다 6, 7주나 앞당긴 시점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뉴욕의 거물이었던 캘빈 클라인이나 도나 카란도 헬무트랭을 따라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기사했고, 이에 미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 CFDA는 결국에 패션위크 공식 일정을 유럽보다 앞선 9월로 통째로 옮겨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욕은 더 이상 유럽을 따라가는 곳이 아닌 새로운 시즌의 트렌드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바이어들이 뉴욕에서 먼저 예산을 쓰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미국 브랜드들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금의 뉴욕 패션위크의 위상을 만든 사건으로 회자된다. 일개의 디자이너가 패션 캘린더를 바꿔버린 전무후무한 사례이며 랭이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된 큰 계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90년대 핵심 인물인 엔트워프 6. 생소한 이름일 수 있기에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그들은 80년대 후반에 등장해 90년대 전세계 패션계를 점령한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6인방이다.
이들도 당시 패션의 중심지였던 파리나 밀라노 출신이 아님에도 오직 실력과 감각만으로 패션계를 주목시켰다. 드리스 반 노튼이나 앤드밀 미스터, 디켄버그 이 세 명도 엔트워프 6의 출신이다. 이 영상 볼 정도면 이 세 명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한다. 엔트워프 6 6명 모두 개성이 뚜렷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체주의와 아방가르드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패션의 지도를 변화시켰다. 파리나 밀라노의 전유물이었던 패션은 벨기에라는 패션 변방을 전인적인 패션 성지로 만든과 동시에 그 전까지 옷은 완성도 높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엔트워프 6는 이 고정관념을 박살내서 안감을 겉으로 드러내고 밑단을 마감하지 않아서 실밥이 터져나오게 하며 옷의 구조를 뒤섞어버리는 해체주의를 주류 런웨이에 안착시킨다. 이러한 해체주의는 꼼데요 가르송의 레이가 쿠버나 요지 야마모토가 먼저 시도를 했긴 했지만 엔트워프 6는 이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하나의 정교한 스타일로 완성시킨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벨기에의 클럽 문화, 펑크 스트릿 스타일을 하이 패션에 이식한다. 이들이 길을 터주었기에 우리는 오늘날의 라프 시몬스의 유스 컬처에 열광하고 마르지엘라의 해체주의에 감탄할 수 있는 것이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이들과 동기이자 친구이지만 런던에 같이 가지 않고 혼자 파리로 가서 메종 마르지엘라를 차렸다. 그래서 엔트워프 6의 제7의 멤버로 불리기도 한다. 90년대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자면 1997년 프라다 스포츠의 등장. 저 빨간색 리네아로사 로고는 이 당시 사람들의 로망이었다. 그리고 켈빈 클라인의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미국식 미니멀리즘과 질 샌더의 고급스러운 절제된 미니멀리즘, 또 후지와라 히로시와 니고의 등장으로 일본에서 불어온 우라 하라주쿠 문화 등이 패션계를 흔들었다. 그 다음 2000년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00년대는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해보자면 유스 컬처의 패션화이다. 먼저 00년대 초반에는 라프 시몬스의 유스 컬처 하이엔드화가 세상을 강타했다. 앞서 설명했던 엔트워프 6와 똑같이 벨기에 출신이던 라프 시몬스는 그가 보고 자란 벨기에의 여러 문화들을 옷에 녹여서 보여주었고, 정교한 수트 대신 그래픽이 덕지덕지 붙은 오버사이즈 bomber 재킷, 후드티, 패치워크를 선보였다.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에디 슬리먼이 패션계를 강타한다. 슬림핏 실루엣의 대중화, 그리고 라프 시몬스와 마찬가지로 락 음악에 영감을 받은 옷들이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넘버나인도 너바나, 건스 앤 로지스 같은 미국의 락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그런지한 옷들을 전개한다. 또한 일본에서 밴드를 했던 준 타카시의 언더커버도 음악 정신이 옷에 녹아들어 있다. 2000년대는 프리미엄 데님의 황금기로 꼽히기도 하는데, 리바이스가 주였던 90년대와 달리 트루일리전, 에비스, 디스케어드, 디젤, 돌체앤가바나 같은 청바지 한 벌에 5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진의 시장이었고, 바지 밑단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리는 곱창 실루엣과 과한 워싱, 페인팅이 디테일이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 불어닥치는 아메리칸 캐주얼과 프레피룩, 열풍에 더불어서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주목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카니가 등장해야 되는데, 카니는 2000년대 후반부터 슬슬 디자이너로서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 나이키와의 콜라보로 에어이지 1, 그리고 루이비통과의 돈스를 출시하기도 했고, 이때쯤부터 퍼렐 윌리엄스, 카니 웨스트, 니고가 손을 잡고 날뛰기 시작했다. 암튼 이후로 2010년대부터는 카니는 패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흔히 Y2K 패션하면 떠오르는 로우라이즈 팬츠, 알렉산더 맥퀸에서 나온 범스터 팬츠에서 시작된 이 유행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통해서 대중화되어 유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의 브랜드들은 어느 정도 브랜드들이 많이 대중적이라서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겠다. 그 다음 2010년대. 2010년대에서는 카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니의 영향이 큰 시즌이다. 10년대의 초반 때는 리카르도 티시가 이끄는 지방시의 시대였다. 2005년부터 지방시를 맡았지만 10년도 초반에 이목이 폭발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물론 카니에 웨스트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카니에가 입은 로트와일러 맨투맨, 스타 티셔츠, 스커트 레이어드된 옷들을 거의 다 카니에가 입는다. 카니에는 한 공연에서 지방시에 가죽 스커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왔는데 당시 힙합계에서 남자가 웬 치마냐고 조롱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게 하이엔드 힙합이다라고 정면 돌파를 한 사건도 있다. 음악적으로도 연관이 있는데 카니에와 제이지 합작 앨범 Watch the Throne의 앨범 커버 아트와 투어 의상을 전부 TC가 만든다. 래퍼가 명품 디자이너에게 앨범 비주얼을 맡긴 상징적인 사건. 둘의 만남이 명품과 스트릿이 따로 놀던 시절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버지 라블로가 여기서 영감을 시게 받는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화이트탑 열풍. 슬림 실루엣에 궁합이 좋은 하이탑이 자연스레 뜨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GD가 에어포스 하이나 리복 엑소핏을 신어 품절 대란도 일으키고 피에르아디의 하이탑이 큰 주목을 받았다. 럭셔리 쪽에서는 지방시의 타이슨 스니커, 발렌시아가의 아레나, 크리스찬 루브퉁의 스파이크 스니커가 주름잡고 있었다. 이때쯤에서 빠질 수 없는 브랜드인 후드바이에어, 지퍼 디테일이나 실험적인 실루엣 등이 특징인 브랜드인데 에이셈 라키가 모델로 서면서 붐이 일어났었다. 가장 패션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2010년대 중반, 첫 번째로 뎀나이 배트먼과 발렌시아가, 그의 옷을 보고 발망이나 에디의 디올, 생로랑을 입던 사람들도 오버핏에 눈독을 들일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어쩌면 지금 한국 남성 평균 어벙벙핏도 뎀나이 영향이고 온 세계를 오버핏에 빠지게 했던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황금기였다.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는 트리플 S로 어글리 슈즈의 열풍을 만들었고 초슬림 시대의 끝을 만들어버린 뎀나였다. 이와 동시에 버질 라블로의 등장. 이제는 입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오프화이트의 열풍이 시게 불어왔다. 사실 오프화이트 이전에 비전 파이렉스를 전개하긴 했다. 또 카니에가 버질이 파이렉스 비전을 처음 런칭했을 때 공연이나 파파라치 컷에서 파이렉스를 문신처럼 입고 다닌다. 당시 카니에가 입는 모든 것은 곧바로 트렌드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사람들은 카니에처럼 되고 싶어서 파이렉스를 무진장 사기 시작한다. 이것이 버질이 의도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암튼 버질이 오프화이트로 이지 부스트와 함께 스니커즈 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로고 플레이가 미워 보이지 않는 옷을 만들었다. 오프화이트가 이미지 소비가 워낙 많이 되어서 그렇지 오프화이트만이 주는 낭만이 있다고 나는 느낀다. 후에 버질 라블로는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고 스트릿도 명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역사를 남긴다. 사실상 카니에가 다 해먹을 시즌인데 랍시나 헬무트랭 아카이브를 다시 가져오거나 머천다이즈를 패션화 시키고 뉴트럴 톤의 이지 시즌, 하이드 아커만이나 발렌시아가, 마르지엘라 복면, 그리고 아메리카나 빈티지, 레드윙, 이지 부스트 등 이때의 카니에는 패션계에 끼친 영향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말하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들어서는 제리 로렌조의 등장, 고샤, 로브친스키의 스포츠웨어,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콜라보,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에디의 생로랑 등이 있다.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이쯤만 하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2010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는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 리셀 문화의 대중화, 버지라블로가 전개한 루이비통, 아크트릭스의 굿부상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보고 2020년대로 한번 넘어가보자. 20년대로 넘어가자 스트릿 패션의 힘이 점점 빠진다. 아마 버지라블로의 죽음이나 SNS로 명품 로고가 너무 흔해진 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20년대부터는 더로우나 로로피아나 같은 절제미가 강조된 럭셔리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요런 핀터레스트 하면 떠오르는 착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오버핏에 오버핏이라 짜치는 사진들도 어쩌다가 보인다. 스트릿 패션 쪽에서는 카니에의 바통을 이어받아 플레이보이 카티가 주도를 하는데 일명 오피움 스타일, 올블랙에다가 요렇게 리고엔스, 발렌시아가 크로마츠를 도배하는 패션이 스트릿 패션을 주름잡는다. 리고엔스는 사실 GD가 2010년도부터 입고 해외 래퍼들도 많이 입었는데 카티가 입음으로써 빛을 발하는 느낌. 그리고 크로마츠도 엄청난 하입을 받고 있다. 2020년도 들어서고는 전형적인 트램 래퍼처럼 입던 우지도 스타일이 많이 바뀐 모습,
거의 모든 래퍼가 리고엔스나 크로마츠를 입기 시작한다. 또 카니에가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을 많이 입어가지고 이게 리셀로 팔리기도 했던 기억도 난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건 2025, 2026년 들어서 카티의 오버한 실루엣을 따르던 사람들이 슬슬 디오롬무나 생로랑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고, 아티잔 브랜드, 예를 들어 CCP, 보리스, 아이작 세런 같은 옷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 2020년대에는 한 가지 트렌드가 줄을 이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즐기는 느낌이 든다. 이로써 패션 트렌드가 대충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보았고, 패션에는 정답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걸 매번 느낀다. 분량 문제 때문에 못 넣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빠져서 아쉬운 내용이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트렌드 같은 거를 댓글로 좀 적어줘라. 오늘 영상은 이쯤 마무리하겠다.